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전표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74페이지이시고요. 우리는 42번 문제서부터 그래서 4월 12일 거래입니다. 4월 12일 날. 자,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전 상사에 상품을 2,5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2천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6개월 만기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상품을 팔았으니까 팔았을 때 우리 대변에 무조건 뭐라 해야 된다 그랬죠?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 총 2,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2천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받았는데 이게 당전 발행인지 동전 발행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이 2천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잔액은 6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주면 되죠? 받을 어음. 그래서 받을 어음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받을 어음은 대전 상사입니다. 이렇게 거래처 반드시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일입니다. 자, 4월 13일 날.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볼게요. 거래처 현우전자로부터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어음 70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음의 할인이에요. 어음의 할인인데 어음을 할인하면 일단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져요. 어음의 할인은 만기일 이전에 돈을 먼저 갖다 쓰는 거라고 했고요. 받을 어음 70만 원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만 보통예금 입금해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만 원이 입금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음을 할인했을 때 할인료는 우리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5만 원.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 할인할 때밖에 안 나와요. 어음 할인할 때밖에 안 나오고, 자, 우리는 받을 어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받을 어음에 현우전자 써주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어음의 할인을 매각거래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매각거래, 그리고 매각거래로 처리했을 때 그 할인료를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받을 어음의 할인료, 받을 어음의 할인료를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일입니다. 14일 대전 상사에 대한 받을 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추심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된 상태예요. 만기가 됐는데 은행아 너 내 돈 받을 거 있는데 대신 좀 받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어음 대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동일하게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받을 어음은 300만 원이 되겠고요. 300만 원에 수수료 우리 수수료를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수수료 비용은 추심 수수료 얼마였어요? 5만 원. 그래서 5만 원만큼 추심 수수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 무조건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니까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나올까요? 295만 원만큼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우리 앞에 어음당원이 따로 있었으니까 지금 어음거래에 대해서 조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짚어보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날입니다. 4월 15일 날. 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냐 볼게요.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제작대금 99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우리 수표를 발행하면 뭐라 하죠? 당좌 예금. 그래서 당좌 예금 얼마가 나갔어요? 99만 원.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이 목적이니까 우리 차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광고 선전비 해서 99만 원입니다. 마찬가지 광고 선전비도 몇 번대? 800번대에 있는 광고 선전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6일 날로 또 넘어올게요. 16일 날. 자, 우리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대전시 동구청에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기부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 나가게 될 거고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하면 되죠? 네, 그냥 기부금 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5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기부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7일 날로 한번 또 넘어가서 보실게요. 17일 날. 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냐 봤더니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또 보통예금이 나가게 돼요. 보통예금. 그래서 30만 원이 보통예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건물 관리비라고 해요. 건물 관리비. 그래서 건물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고 이거는 원래 문제에서 주어질 때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이 따로 나와야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수료 비용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뭐 회사에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정 과목에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건물 관리비 마찬가지 800번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4월 18일 날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8일 날. 4월 18일 영업부 김철수의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하고 대금 2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대변에 현금 2만 원이 빠져나가겠죠. 그쵸? 현금 2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 명함 제작 비용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2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도서 인쇄비도 마찬가지 800번대에 있는 도서 인쇄비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9일입니다. 19일. 자, 이건 조금 별표 쳐두셔야 될 것 같고요. 빠른 퀵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빠른 퀵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4월 19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대손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게 돼요. 외상 매출금 얼마가 없어졌을까요?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없어졌고 우리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1순위 뭘로 처리한다? 대손 충당금. 그리고 2순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무조건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먼저 50만 원을 갖다 쓰고 그래도 250만 원이 부족하니까 대손 상각비 2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빠른 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 외상 매출금의 코드 번호가 108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손 충당금의 코드 번호는 109 대손 충당금입니다. 109번 대손 충당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회계 2급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 우리 아까 어음의 할인 문제도 엄청 중요한 문제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손도 엄청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무슨 일이 있었냐 볼게요. 자, 거래처인 해피농원에 미지급금 77,000원 중 7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할인은 아니라 그랬고요. 어쨌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부채니까 원래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었죠. 그렇죠? 대변에 있었으니까 어디로 없어진다? 차변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얼마가 없어져야지 돼요? 77,000원. 부채가 감소했어요. 부채가 감소했고 그리고 우리는 7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뭐가 나가요? 당좌 예금 7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00원은 면제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지금 빚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계정 과목 이름은 우리가 채무 면제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무 면제 이익이 7,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은 거래처가 누구예요? 해피농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에 조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해요. 수익, 돈 버는 것과 같다. 빚을 적게 갚았으니까 우리 남는 돈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1일 날짜로 넘어가겠습니다. 21일 영업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 얼마요? 3만 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가서 우리 주유비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 모두 다 뭐라 한다?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3만 원입니다.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 계정 과목이 여러 개 나오니까 800번대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월 22일 날 거래로 가볼게요. 자, 4월 22일 국민카드 사용대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단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카드를 쓸 때마다 돈이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에까지 돈이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지급금으로 모아놨었는데 그 미지급금 오늘 결제일이라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금을 갚은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얼마예요?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이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할 돈이었죠? 국민카드. 국민카드가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에 해당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23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영업부 사무실에 인터넷 이용료 5만원과 수도요금 4만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조금 전에 우리 대변에 뭐라 한다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두 개 금액을 합산하니까 9만원. 차변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산출이 되겠죠. 자, 우리 인터넷 이용료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 이용료 통신비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통신비. 그래서 통신비 5만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요금. 수도요금은 우리가 뭐라 하죠?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통신비는 몇 번대? 800번대. 수도광열비도 800번대 수도광열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미지급금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처 어디죠? 국민카드. 그래서 국민카드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정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4월 24일 날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월 24일. 4월 24일 날 거래요. 자, 볼게요. 신한은행에 예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000만원과 이자 5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랬으니까 저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올까요? 네, 보통예금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1,000만원하고 이자 50만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1,050만원만큼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1,000만원은 뭐가 만기가 됐어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정기예금 1,0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를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이자 수익 50만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기예금은 그냥 계정과목 이름이 정기예금이 되겠고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4월 25일 날 거래입니다. 4월 25일 날 거래처 대전 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원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친절하게 단 매출 할인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우리 차변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으로 일단 외상매출금이 없어질 거예요. 외상매출금. 네, 외상매출금 총 얼마가 있었죠? 180만원. 외상매출금 180만원인데 그 중에 2%를 제외한, 그럼 2%면 36,000원이 나오나요? 네, 36,000원이 나올 것 같고, 이 36,000원의 계정 과목을 뭐를 써라? 매출 할인이다 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매출 할인이다 라고 하는 걸 쓸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들어오면 됩니다. 당좌 예금 그럼 얼마죠? 176만 4천원이 들어올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따가 실기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프로그램에 쳐보면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물품을 팔을 때마다 상품 매출이라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40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401번의 다음 번호에 해당하는, 아마 얘는 403번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우리 프로그램 풀으면서 설명을 실기에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할인은 우리 매출에서 마이너스 해줄 계정인데 우리가 매출이 상품 매출도 있을 수 있고 제품 매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할인도 내가 어떤 매출에서 차감할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코드 번호가 너무 중요한,
그래서 항상 매출 할인 나오면 누구의 다음 번호? 상품 매출에 따른 매출 할인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26일 날 거래입니다. 4월 26일. 4월 26일 상신 브레이크에 대한 상품 외상 매입금 90만 원을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외상 매입금의 1%를 할인받았다. 할인 금액은 이번엔 매입 할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1%만큼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90만 원인데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갈 건데 잠시만요. 우리 조금 전 문제에 대전상사 거래처를 빼먹었었는데 이에 설명하다가 대전을 빼먹었네요. 거래처 대전. 네. 자 다시 26일 날 보시면 외상 매입금은 원래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없어지게 돼요. 외상 매입금 차변으로 없어지게 되고 외상 매입금 원래 90만 원이 있었어요. 9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외상 매입금 중 1%를 할인받았어요. 할인받은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사오는 거였기 때문에 매입 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매입 할인 9,000원 1%니까 9,000원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 얼마가 나가요? 89만 1,000원이 나가면 되겠죠. 마찬가지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누구예요? 상신 브레이크 잡아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뭐냐면 이 매입 할인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코드 번호를 뭐를 써야지 되냐? 우리는 앞에 상품을 사왔다.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에요.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상품은 146번이고요. 상품의 코드 번호는 146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매입 할인을 쓸 때는 아마도 148번이 되지 않을까. 148번에 매입 할인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도 상품에 대한 외상, 이 매입 할인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코드 번호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에서. 자, 그 다음 27일 날로 넘어가 볼게요. 27일 날 유명 자전거에 외상 판매하였던 상품 300만 원이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되었다. 반품액은 매출 할인 및 애누리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반품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팔았을 때 얘는 초록 색깔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품을 판매했을 때 우리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썼을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썼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 외상 판매했던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해서 반품을 받았죠, 그렇죠?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받았죠. 반품을 받으면 우리는 무슨 분개한다? 역분개 해주시면 돼요. 역분개.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변으로 뭐가 없어진다? 외상 매출금이 일단 없어져야 하는구나. 그럼 외상 매출금은 총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300만 원이 되고 차변에 가서 상품 매출이 없어졌어요 라고 쓰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계정과는 뭐 쓰라 그랬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해서 금액은 300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상품 매출의 코드 번호가 401번이기 때문에 이 401번에서 얘는 마이너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코드 번호가 402번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번호를 또 따라가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2급에서 이 마지막 문제 3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는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반대의 경우 다시 물건을 판매했던 게 다시 반품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역분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렇게 계정 과목을 매출 할인 및 애누리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기 화면을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재 밑에 보시면 퐁당퐁당송 최소한 암기해야 할 것들을 조금 묶어봤어요. 우리 고딩들 위해서 고딩들 외우고 시험 볼 수 있게. 우리 퐁당퐁당 아시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시면 주문, 성급, 상품, 아니미, 가불대여, 소득, 예수, 출장비, 가지급, 야고 발행, 지급은, 환어 발행, 외출대, 인수 지급은, 배서 할인 받을 때, 점주사 인출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노래 잘하지 않?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상품을 주문하면 성급금,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 미수급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고 가불, 종업원한테 가불을 해주면 월급을 빌려준 거랑 똑같아서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고 소득세 나오면 우리 무조건 예수금, 출장비 지급하면 가지급금, 약어 발행,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그때는 지급어음이라는 뜻이고 환어음을 발행하면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쓴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환어음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어음을 인수하게 되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거라 지급어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서 할인 받을 때 그래서 받으러옴 대변에 나간다. 어음을 배서양도 하거나 어음을 할인하게 되면 무조건 받으러옴을 대변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점주사, 사장님이 회사 돈을 쓰게 되면 무조건 계정 과목은 인출금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조금 암기해 보시고 문제 푸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회계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화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